반갑습니다. 책임대 코리아 주식회사 석세스데이 김세용입니다. 오늘 8월 21일 성취의 법칙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의 법칙은 오늘 책 페이지로 쓰는 4장입니다. 4장. 4장의 제목은 욕망은 성취 요소를 끌어당긴다라는 제목이고요. 저번에 3장까지 진행을 했었죠. 3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3장 마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90페이지에 남아 있어요. 행운은 우연히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빵을 위해 하루 종일 필사적으로 일하고 그 빵으로 겨우 다음날 활동할 만큼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다람쥐가 바퀴 돌리듯 힘겹게 살아간다면 마음에는 불안과 괴로움만이 자리할 뿐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삶이 동물의 삶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하죠. 당신 안에 목표를 성취시켜 줄 수 있다는 당신 안에 목표를 성취시켜 줄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첫 번째죠. 두 번째, 한 가지 강력한 욕망을 가지면 된다. 한 가지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4장의 소제목 이제 욕망은 성취 요소를 끌어당긴다 해서 여기서 이제 번역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어, 이 욕망이라는 부분이 여기 지금 93페이지 보면 연설가는 대중이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느끼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생각하도록 만드는 지시나 지침보다는 무언가를 느끼게 하고 웃음을 주는 데 더 큰 가치를 둔다. 이유는 명백하다. 머리보다는 마음이, 이성보다는 영혼이 항상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뭐 물건을 살 때도 충동적으로 사고 감정이나 감성을 움직이는 부분에 어떤 금전적인 지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 금성적인 수입도 그쪽을 통해서 얻게 되죠. 뭐 세일즈맨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회사에서 유능한 영업사원은 물건을 팔 때 고객의 욕망을 자극한다. 제일 하수가 어떤 겁니까? 이게 좋다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수고 감정을 자극하고 감성을 얘기하는 것. 여기 나오죠. 그는 욕망에 지는 마음에 호소하고 공감대 선입관, 희망, 공포, 욕구, 반감이라는 여러 감정을 이용한다. 이 마케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강의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자극을 하잖아요. 어떤 그 세일즈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도록 합니다. 하다못해 그 감성 마케팅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더 들어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책을 책도 나왔고 그 테드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테드, TED, 테드 아시죠? 그 우리나라에는 세바시가 있고 외국에는 테드가 있잖아요. 외국 테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테드의 골든 서클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해서 Y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왜 Y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욕구고 욕망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입니다. 동기. 사람은 감정이라는 동력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한다. 특히 애정과 욕망은 행동을 유발하는 강한 동력이다. 이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기. 한마디로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기부여가 이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뭐 애정, 욕망, 동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기부여인 거죠. 동기.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강렬한 욕망. 강력하게 원한다는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강력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가치가 좀 떨어지는 욕망을 희생하는 대가이다.
97페이지 중략해서 넘어가면 당신은 욕망을 부추겨 그 초점을 만들어주면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초점. 집중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의 힘이 발동된다. 여기서 이 말을 되새기기 바란다. 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기만 하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손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인물이라도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욕망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99페이지에 나와 있죠. 욕망은 흡입력으로 잠재의식을 가동시켜 목적을 달성한다. 욕망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자연적인 힘의 정수로 힘 중에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힘은 내적인 끌림이나 반발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욕망의 힘이 발현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욕망이란 부분은 사실 우리 동기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강력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잠재의식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언을 할 때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도 감정을 실현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감정이 이입이 되고 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는 거죠. 정말 뭐 흔히 얘기하는 맨날 간절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있게 됐을 때 잠재의식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 뒤에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욕망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창조적 상상력은 상상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합성적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 특히 이제 그 창조적 상상력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데 창조적 상상력은 굉장히 드물게 발휘가 되잖아요. 잠재의식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서 발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틀 정도를 저희 토요일날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에는 3주차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죠. 이제 5기 석세스 프린시플 5기 트레이닝 3주차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페와 홈페이지 방문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석세스 프린시플에 대한 책 내용들을 미리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 트레이닝에서 그 열정 테스트에 대한 질문을 좀 이번 5기 트레이닝 하시면서 질문하셨죠. 열정 테스트가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열정 테스트 그 자체만으로도 트레이닝에서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압축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 열정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간단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열정 테스트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리는 모습들을 10가지를 추려내고 그 중에 탑 5를 다시 추려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점수가 높고요. 우리 삶에서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점수가 낮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장 느끼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있느냐 적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낮은 점수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고요. 심상화를 해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영역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영역으로 판단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죠. 그리고 탑 5가 우리 삶에서 5가지 영역으로 정했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지 가장 그 가까운 모습을 그려보면서 적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 탑 5에 대해서 적잖아요. 그 적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부분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또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피드백 주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도 코리아 주식회사 석세스데이 김세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